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안산병원 윤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Complement Inhibition in Geographic Atrophy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ographic Atrophy는 5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며 대개는 더 많은 나이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65세, 74세보다 약 3배 이상 더 리스크가 높아지고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약 30% 이상이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앓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처음에 중심화 주위에서 생겼을 때는 환자분들이 크게 증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센터 포베아까지 인볼브를 하게 되는 이제 센트럴 GA까지 이르게 되면 환자들은 점점 이제 중심 시력을 잃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적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처음에 넌 센트럴 GA를 발견한 뒤로 이제 센트럴 GA까지 이르는 기간이 미디안 2.5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음 발견됐을 때 이것이 진행하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춘다면 이 환자들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omplement Cascade in AMD, Target Candidates and Recent Clinical Trial입니다. 먼저 AMD에서 Complement Cascad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게 되면 이러한 노화에 따른 그리고 environmental stress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망막에는 점점 데미지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러한 망막에는 또 이제 다양한 패스웨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조장되는데요. 이런 것들 인플라메이션이 잘 균형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레티널 셀데스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드라이 AMD에서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 디펑션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은 여럿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전자 스터디를 통했을 때도 이런 컴플리먼트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AMD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고, 실제로 조직학적인 검사상에서도 드루젠안의 여러 가지 컴플리먼트 성분들과 이러한 면역과 관련된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등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있는 눈에서도 여러 가지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 프로덕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게 드라이 AMD에서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가 이상이 있는 것이 이제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이 중 컴플리먼트 프로테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컴플리먼트 프로테인 증가하는 상황에 더불어 여러 가지 옥시데이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관련된 펑션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러한 건강한 망막 세포에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는 포린 패소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에이팝토틱 셀들을 이제 정리함으로써 이제 건강한 헬시 티슈들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는 크게는 어댑티브 이뮤니티와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있는데요.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는 이중 이네이트 이뮤니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클래시컬 패스웨이, 얼터네이티브 패스웨이, 렉틴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 중 얼터네이티브 패스웨이의 시작은 C3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런 C3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셀프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C3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얼터네이티브, 클래시컬, 렉틴 패스웨이 모두 이제 C3 컨버터제가 인볼브되는 패스웨이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또 거치고 나면 이런 것들이 호스트 또는 패소젠과 만나게 되는데, 호스트와 만났을 때는 이제 적절한 이러한 레귤레이터리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호스트의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 중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인액티베이션 되고, 패소젠을 만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C5 컨버터제 패스웨이로 들어가서 인플라마좀이나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등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어떠한 타겟들을 캔디데이트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로직 펑션을 담당하는 이러한 컴플리멘트 팩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플리멘트 C1, C3, C5, 그리고 컴플리멘트 팩터 H, B, D, I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컴플리먼트 C1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컬 패스웨이에 이제 관여되는 물질이고, C3는 얼터너티브 패스웨이를 시작하는 이런 물질들이고, 이런 것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C3 컨버터즈 액티비티를 만들게 되면 이런 C3는 C3A와 C3B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많은 컴포넌트의 다운스트림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전반적인 패스웨이의 시작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5는 그 다음 단계의 반응으로서 이게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프로인플라메토리 레스폰스, 이뮤노 모듈레이터리 캐파빌리티를 갖는 물질들입니다. 컴플리먼트 팩터 H는 안티인플라메토리 레스폰스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가 잘못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제 공격하지 말아야 될 호스트를 공격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뮨 펑션들을 중간에서 레귤레이션 해주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컴플리멘트 팩터 D는 C3와 관련된 이러한 패스웨이 중에서 이제 그 일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2013년도에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환자들에 있어서 시스테믹하게 C5 이니비터를 투여를 하였을 때 이것이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프로그레션 영향에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약 52주간의 결과를 보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치료를 한 군과 이제 플라시보 간의 별로 진행의 차이가 없어서 시스테믹하게 C5 이니비터를 주입하는 것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진행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것은 이제 인트라비텔러 컴플리멘트 팩터 D 이니비터 람팔리주맙을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환자들에게 주사하여서 그 에피커시 세이프티를 본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뭐 4주, 6주 간격 주사를 하고 이제 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닥 큰 이렇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해서 이러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제 효과가 명확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최근에도 여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컴플리먼트 C3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필리 그리고 더비옥스 스터디가 되겠고요. 그리고 C5를 타겟으로 하는 게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먼저 C3를 타겟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3 이니비터를 이용한 필리 트라이얼은 이 약제를 먼슬리하게 주사한 군과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주사한 군, 그리고 쉐무로 먼슬리, 그 쉐무로 바이먼슬리로 주사한 군으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나이나 성별은 크게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았고요. 지오그래픽 아트로픽 에어리아 그리고 스퀘어 루트 에어리아도 비슷하였고 시력 분포도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는 지오그래픽 리전의 이게 스퀘어 루트 밸류의 체인지를 보면 매달 주사한 군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스톡 아날리시스로 6개월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는 이렇게 6개월로 12개월 간격에서 보면 이렇게 에브리 어더 먼스나 먼슬리 모두 이제 쉐메에 비해서 그러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리전의 그로스가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정 시력은 이제 세 군간 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로우 루미넌스 BCV에 있어서도 세군간 특별한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로우 루미넌스 비주얼 어큐티 PCS를 보았을 때도 세군간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이프티 데이터에서는 다른 특별한 것보다 이제 엑스데이션 인시던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쉔군이 약 1.2% 인시던스를 보였던 반면에 이제 한 달간 주사했을 때는 약 20.9%, 그리고 두 달마다 주사한 군에서는 약 8.9%에서 엑슈데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페이스 3 스터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바이먼슬리군, 그리고 먼슬리군, 그리고 쉔군 이렇게 해서 4그룹으로 나눠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12개월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지오그래피 애트로피 리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평가하는 것이었고, 이제 다른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세컨더리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더비오 옥스 스터디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약 18개월째 보았을 때 오크 스터디에서도 먼슬리 그리고 에브리 어더 먼스에서 각각 22% 그리고 16%에서 GA 리전 그로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더비 스터디에서도 먼슬리하게 그리고 에브리 어더 먼슬리하게 했을 때 13%, 12% 각각 리전 그로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컴플리먼트 펑션을 이렇게 블락하는 거다 보니까 이러한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펙셔스 엔도살마이티스는 쉔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이렇게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고, 베스큘라이티스나 레티널 오클루전 같은 경우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뉴 원셋 엑스데이션인 경우에 약 18개월째 먼슬리 그리고 바이먼슬리로 주사한 군이 각각 9.3%, 6.2%에서 엑스데이션이 발생을 하였고, 쉔군에서는 약 2.9%여서 여전히 엑스데이션의 발생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9월, 10월에 시카고에서 있을 AAO에서 서브 스페셜티 데이에서 아마 이러한 더비와 오크스트라이얼의 2년 결과를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5 이니비터 연구 내용입니다. 이렇게 C5 이니비터를 가지고 한 연구는 1mg, 그리고 2mg, 3mg 매달 주사, 그리고 쉔군 이렇게 4가지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AG, GA 에어리아,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팩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치료 공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결과를 보시면 스퀘어 루트로 변환한 지오그래픽 애트로피 에어리아의 체인지는 매달 2mg을 주사한 군과 3mg을 주사한 두 군에서 쉔군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그 변화량이 적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최대 규정 시력의 변화에는 이러한 군 간 차이는 이렇게 특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로우 루미넌스 규정 시력에서도 12개월까지 변화를 보면 1mg을 주사하나 3mg을 주사하나 크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이프티 면을 보았을 때는 엔도살마이티스나 인트라오큘라 인플라메이션은 이러한 군들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엑스데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2mg과 3mg에서는 약 각각 이제 9%가 넘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잘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겟더 투 페이스 3 스터디에 대한 결과와 세이프티도 이번 2022년 AAO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또 C3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 1 도즈 스켈레이션 스터디가 수행이 돼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 1 스터디여서 크게 많이 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약제도 이렇게 크게 세이프티 면에서 문제없이 톨러러블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이 얻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MD의 발생 과정을 보면 GA가 발생해서 엔라지먼트 되는 것과 얼리 인터미디에이트 AMD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발생하는 과정은 어쩌면 그 언더라잉한 메커니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들만 봐도 뭐 컴플리멘터 팩터 H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좀 더 이제 드루젠의 특성과 이제 좀 더 연관이 돼 있고, 뭐 암시2 HTRA1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레이트 AMD와 GA 그로스로 이제 프로그레션을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인자임이 밝혀져 있듯이, 이러한 유전자들도 각각의 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즉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발생하는 과정과 이제 진행하는 과정은 어쩌면 조금 다른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필리 스터디에서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선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발생하기 전 단계 정도 인컴플리트 로라를 보이는 이러한 눈들에서 이런 거 주사를 해서 이런 것들 보았더니, 이런 경우에서도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발생 자체도 줄었더라 라고 이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약제들이 앞으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발생한 눈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눈에서도 치료제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와 드라이 AMD 패소피지올로지에는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C3, C5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컴플리먼트 이니비터를 주사를 하였을 때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그로스 레이트가 약 20에서 2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무적인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 웨드 AMD 치료에 추가하여서 이제 드라이 AMD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정복에도 이제 큰 걸음을 이제 내딛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